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홍대에서 타투이스트 사업을 하고 계신 혜빈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컨텐츠인데요, 피규어 중고 거래 시 사기 트러블에 대비한 마음가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슷한 영상을 저의 이웃 유튜버이신 DK 광삼님께서도 한번 다루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11년을 피규어 취미를 해온 경험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단한 노하우라든가 스킬, 꿀팁 같은 건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이 영상을 혜빈님께서 만들라고 추천을 해주신 이유가, 생각보다 피규어 취미를 하시는 분들께서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거래 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 역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거주를 할 때 아쉬움으로 다가왔던 부분이고, 불편한 점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많이 공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뻔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거든요. 감정을 빼고 최대한 담백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샵을 이용해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샵들을 홍보해주는 거냐, 반발 심리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피규어를 살 때 왜 샵을 이용을 할까?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피규어 입문을 할 때 샵에서 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시장에서 발품을 팔아서 샀어요. 그러다가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니까 일본 옥션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을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행위가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돈을 더 지불을 해도 좋으니까 내가 살 물건들이 발매가 될 때마다 편하게 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저를 포함한 피규어 고인물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에 발매가 되는지 엔가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직구를 하면은 국제 배송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얼추 계산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직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샵에서 사는 물건들이 더 비싼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샵들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내가 더 싼 매물을 검색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 과정의 귀찮음을 생략하는 수고비를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발품을 팔았을 때 물건을 못 구하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샵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중고로 발품을 팔아서 사면은 샵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물찾기처럼 물건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샵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다면 커뮤니티 장터를 이용하자. 네이버나 다음 등 커뮤니티에 있는 장터를 이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쪽을 더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리뷰라든지 평점을 보고 시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커뮤니티 장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살려는 물건의 판매자가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글을 남기고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지 전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물건만 사면 되지 그딴 걸 뭐하러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인성이나 신용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뷰나 다른 글은 없고 장사글만 주구장창 올리는 사람, 열심히 포스팅하면서 장사글은 하나씩 간간히 올리는 사람, 아예 커뮤니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글도 안 올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카페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경우 경우에 개인 평가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거래 평판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100% 신용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라는 거는 없으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구하려는 물건을 모 커뮤니티의 운영자 출신이었던 사람이 구해준다고 연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 거래 내역도 있고 평판도 좋은 편이라서 믿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선입금을 하고 난 뒤에 2달이 지나도 물건이
물건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물건은 결국 오지 않았고 저는 점잖게 말씀을 드렸죠.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저도 그냥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커뮤니티에다가 전부 까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 주에 물건은 도착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친구와 거래를 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하나둘씩 후기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 친구는 구매글만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연락을 하며 공략을 했고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을 구해줄 수 있다. 수많은 사람에게 약속을 받고 선입금을 받은 거죠. 이제 저같이 물건 수령을 재촉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쳐먹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허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래 중에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이런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빨리 받는 게 좋다. 자, 다음은 구매글을 올리는 건 신중하자.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에서도 사기꾼이 구매글만 찾아다니면서 공략을 했잖아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중고나라 등의 장터에서도 이 구매글을 찾아다니면서 시나리오를 짜는 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는 판매한다는 글을 클릭하고 연락을 해서 사기가 의심된다거나 사기를 당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찾는 물건이 너무 안 구해져서 구매글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꼭 사기꾼들이 한 마리씩 꼬여듭니다. 이거는 그런 심리를 저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 중에는 은연중에 갑을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샵에서 거래를 권했던 이유는 가격은 조금 비쌀지 몰라도 고객이 갑의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지갑을 벌려야지만 피규어를 팔아서 생업이 유지가 된다는 구조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거의 대부분이 수평적인 관계로 시작을 하고 담백하게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거래에서 물건에 문제가 없으면 거래가 종료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수평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갑을 관계가 되냐? 예를 들어서 제일복권 완전체 셀같이 수요에 비해 물량이 적은 제품들 같은 경우 지금 대체로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12만원짜리 매물이 올라왔다 쳐볼게요. 그 매물에 연락을 해서 우와 싸다, 저 지금 당장 구매할게요. 약속 시간 다 잡아서 신나 있는데 1시간 후에 갑자기 님 죄송해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 안 팔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해주기만 해도 다행이지 요새는 자기가 얼마에 판다고 올려놓고는 뒤로는 경매시장을 벌여서 호가 부르는 사람한테 파는 양아치들도 많아요. 판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순간 구매자가 갑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매글을 올린다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을의 입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접근한다. 내가 구매글을 올려놓고 1년을 애타게 찾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게 정말 좋아해서 찾던 물건이면은 연락이 오는 그 순간 흥분되고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데. 저기 근데 제가 지역이 너무 멀어서 택배 거래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할게요. 착불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판매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의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판매글을 먼저 올리면 판매자가 을이 되는 거 아니냐? 판매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거리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저는 모든 거래의 주체는 구매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이 만들어지는 목적 자체도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판매라는 행위는 낚시하고 비슷해요. 미끼를 걸어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판매자분들 중에서 특히 대량 판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하루 혹은 반나절마다 계속 똑같은 글을
상단 검색에 노출을 시키려고 새로 고침 하시는 분들이 있어. 심지어 도배를 하죠.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 멍청한 짓이라고 봐요. 뭐 판매글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구매를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검색을 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미끼만 갈아가지고 막 다시 5분마다 낚싯대를 던진다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참 쓸데없이 에너지들을 소모하고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구매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매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등록을 한다고 그걸 본 판매자가 열심히 물건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죠. 그 물건 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죠. 결국에는 돈으로 귀결되는 문제인 건데 인내심과 차분함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라는 겁니다. 사기 예방법 다른 한 가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을 하자. 이거는 피규어 쪽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 거래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기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여드린 영상인 가품과 OEM 이야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에 은근 많이 올라오는 성향의 글들인데 네이버에서 최저가만 검색을 해서 찾은 다음에 저 이거 너무 저렴한데 사봐도 될까요? 질문하는 글들. 그리고 이런 글조차도 올리지 않고 정품인 줄 알고 가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너무너무 저렴해서 샀더니 사기를 당한 경우, 너무 검색의 세상이다 보니까 피규어도 최저가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그 최저가를 찾기 전에 먼저 검색을 하셔야 될 건 그 제품의 평균적인 시세를 먼저 정보로 수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왜 가격대가 높은지 낮은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21만원에 발매가 되는 물건을 최저가로 검색을 했더니 10만원짜리가 나왔어. 우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어. 만세! 축하드립니다. 가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제발 의심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발품을 파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간혹 판매자가 실수로 시세를 모르고 올리는 경우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나는 빨리 팔아치우고 장사 접어야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인 경우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상간 다 태운다잖아요. 최저가, 그놈의 최저가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가품을 사는데, 사기꾼들의 지갑을 뚱뚱하게 하는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가리는 거야. 돈줄 명줄 거기 다 달렸거든. 내 비법이 뭔 줄 아니? 그게 어떤 새끼건 끝까지 의심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사기하고는 관련이 부족하지만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말만 하자. 특히 내고는 부탁하지 말자. 앞서 최저가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싸게 사고 싶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인데요. 내고라는 건 개인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유도리 같은 거죠.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마음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개인 간의 거래는 대단히 단순해요. 판매글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미개봉입니다. 계좌 주세요. 입금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주소 주세요. 주소 입력하고 내일 택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누가 갑도 을도 아닌 평화적인 거래의 모범적 사례죠. 근데 만약에 이 대화 안에 내고를 부탁하게 되잖아요. 말이 길어지게 돼요. 저기 5,000원만 할인 좀. 텍스트만 보시더라도 이거 되게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전 내고를 요청하는 순간 을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도 저렇게 한 번쯤은 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판매자가 어렵겠네요. 저도 비싸게 산 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고를 부탁한 쪽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이씨, 내가 자존심도 구기면서 좀만 깎아달랬는데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기분이 나쁘네. 거래 안 할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자존심도 구기면서 내고를 부탁하세요? 누가 하랬어? 내가? 아님 너가? 이 내고해 주라는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가지치기를 한다니까. 뭐 제품 앞에 종이로 내 이름을 써서 인증해 달라거나 이런 요청 정도야. 충분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믿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요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딴 말도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샵들 까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도대체 높은 가치의 물건을 판다고 파는 놈 어깨까지 하늘로 솟아있냐고. 물론 거래에 있어서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든 판매자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가격을 조금만 빼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권했을 때 죄송하지만 힘들겠네요. 그럼 그냥 그 가격에 구매를 하던지 구매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찾던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싸워서 기어코 이겨먹으려고 용을 쓰는지 모르겠어. 난 그런 식으로 물건 사가지고 나중에 그 물건 바라보면 기분이 좋겠냐고.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앞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선호해라.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결국에 거래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이 하는 거고 앞서 이야기한 모든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가장 깔끔한 건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처음에 정해놨던 약속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상대해왔던 사기꾼들 보면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약속해놨던 조건에서 가격을 바꾼다든지 택배 거래 날짜를 늦춘다든지 이런 거래는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기 당할 만한 끈떡질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주제잖아요. 표적이 될 만한 건수를 아예 시작부터 만들어 주지를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한 거래와 취미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또 생긴다면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 뵐게요. 까바!